자, 자유통일당이 2.26%, 64만 2,433표를 받고 결국은 비례의석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약 한 90만 표를 받아야 되는데 64만 2,500표 정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통일당이 사표가 되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제 말을 듣고 자유통일당을 찍은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공개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자유통일당의 실패와 이준석 정당이 이준석이가 화성에서 당선되고 비례대표를 2석을 얻은 부분에 대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야 된다. 이준석 당은 3.61%를 받아서 100만 표를 넘겨서 102만 5천 표가량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당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조직도 자유마을이라고 굉장히 강화해서 750만 명의 자유마을 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원들도 130여만 명이 있다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 펀드를 통해서 100억을 모았고 TV에 홍보 유세 방송도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조직을 가다듬는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 낱낱이 종으로 횡으로 엮는 일까지도 했고 거리 집회를 10여만 명씩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졌습니다. 자, 그 반면에 세도 약하고 조직도 별로 없는 이준석이 당은 이준석이도 당선되고 극적으로 자,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자유통일당의 실패와 이준석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자유통일당의 캠페인 방식이 잘못되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황보승 의원을 데려온 것과 또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는 석동현 씨를 비례 2번으로 한 부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유통일당이 혁명 20일 같은 그런 이 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더라면 자유통일당은 선거에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마 해체됐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압박과 공작으로요. 자유통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첫째는 이 원내 정당이 되어서 8번이라도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황보승 의원을 데려왔고 또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구호 아래 그의 친구라는 석동현 씨를 데려와서 남자 비례 사실상 1번을 세웠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여건의 권력 핵심의 외압을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자유통일당의 구성원들이 강한 아스팔트 보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은 세대들이나 외연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국민의힘 비례대표가 36.67, 1000만 표가 넘어서 1040만 표가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보면 야권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의 26.69, 756만 7,459표, 756만 표를 찍어줬어요. 조국당의 24.25, 687만 4천여 표를 찍어줬어요. 정확하게 반반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수의 지지자들은 야권 지지자들이 저들이 알아서 둘이 합쳐서 51%에 이르는 지지를 절반쯤 나눠서 줬어요. 자, 여기에는 야권 표뿐만 아니라 중도표, 일부 보수의 표들까지 갔습니다. 조국 땅에 보수표가 일정하게 갔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역을 찍은 사람이 비례는 조국 땅을 찍어줬다. 자, 그렇다면 왜 보수적 성향을 가진 투표자들은 자유통일당을 저렇게 망가뜨려버리고 국민의 미래에 몰빵을 해줬느냐. 국민의 미래에 배지를 다른 사람들 이름 한번 봅시다. 최보윤, 박충근, 최수진, 진종호, 강선영, 김건, 김소희, 김인요한, 김민전, 김희상, 한지아, 유용원, 조배숙, 김장경, 김혜지, 안상훈, 이다리, 박준태 이렇게 18명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문정권을 상해서 거리에서 투쟁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정권과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다가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서민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킨다면서 자유통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거기에는 일정하게 보수 분열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인요한이 자유통일당 찍어주면 안 된다, 사표된다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하고 싸웠습니다. 인요한이 조국당이나 이재명 당하고 싸운 게 아니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공작이라는 것은 특별 당비 주장한 녹취가 터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당 일부 후보가 극우 인종차별, 인종혐오 후보다라고 하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관련된 보도 중에서 일부 좌파 매체에서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원내 진입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조금 나간 것 외에 단 하나도 긍정적인 보도가 나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보도도 없었고 자유통일당이 채택한 원가주택에 대해서도 보도한 언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유통일당 원가주택 언론에 보도된 거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자, 반면에 이준석 당은요. 항상 야권 입장에 서서 여권을 비판해온 이준석. 옛날에 문재인이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니까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또 했어. 통화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문재인의 위드 코로나 등 국정에 협조하겠다 했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이준석은 비판은 후보들이 하는 거고 나는 여권 비판 안 한다 아니에요? 나는 제가 세석을 성공을 했다 해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토인에 대해서 해명도 전혀 안 했어요. 선거 과정에 고인 문제가 부과가 안 된 것도 희한했어요. 그리고 이준석과 맞선 공영훈이의 무슨 불법 정려 문제만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항상 이 한국의 좌파가 여권 내부에서 보수 내부에서 보수를 비판하는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을 해왔고 당대표로 당을 잡고 있을 때 문정권과 전혀 투쟁을 안 했고 20대에서 남녀 간의 갈라치기 또 세대 간의 서로 갈라치기 등을 주장했고 공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당의 공약 중에서요.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이준석 당을 엄청나게 동정심을 가지고 띄우고 보도하고 이준석이가 선거운동을 했고 그리고 2등을 올라왔다. 이준석이가 1등을 갖다가 압박한다. 골든 클로스다. 이준석이가 역전시킨다. 이렇게 경마 중계식으로 이준석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언론의 외면 속에서 자유통일당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소수 서민 보수 정당이 저런 조직력과 저런 자금력과 이번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접근했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언론의 공작, 정치 공작, 국민의힘의 공격, 보수 지지층의 수준, 철저한 언론의 외면 등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5+3 정책을 전부 앞에 내걸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죽였어야 된다. 윤 대통령 심판선거에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표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보수 골통 지지자들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해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다지고 다진 조직표들과 혁명 21 등의 지원 이런 것들만 표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하는 방식도 고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의 혼란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서민 보수 정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과감한 사회개혁을 해야 한국에 첫째는 국민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안보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명 20일에 대해서 언론들이 혁명 20일이 시작해서 문 닫을 때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도 단 한 건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수 서민 보수 정당이 대세가 되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 언론의 벽을 어떻게 넘는가입니다. 심지어 저 보수 언론들조차도 자유통일당이나 혁명 21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만들지 않고는 앞으로 이 서민 보수 정당의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